그래서 대만에서 나온 사기 신약을 보면은 지금의 천진개현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만 학자들은 비교적 안 속여요. 왜냐면 자기네 그 대만에서 여기까지 영토 막 할 그게 없기 때문에 비교적 대만 학자들은 자기네 본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항우 시절의 요동은 지금의 천진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고, 조금만 공부해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자체가 다른 겁니까? 다른 거 제가 강들은 많이 움직여 다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강보다는 산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구려 강역도 우리는 지금의 요동반도 못 걷는 걸로 하잖아요. 그것도 말 같지 않은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수소의 배구 열전을 보면 배구가 저 고구려는 원래 고죽국 땅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고죽국이 백이숙제가 있던 그 땅이잖아요. 그 고죽국을 지금 중국에서도 그 지금 하북정 노령현 거기가 이제 고죽국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는 중국 학계에서 가장 이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비정한 게 지금 거기에요. 지금 그 하북정.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 수나라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총집결해서 출발한 데가 어디냐면 북경 저 남서쪽에, 북경 한참 남서쪽에 탁군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치면 휴전선 부근에서 집결해서 가지, 저 부산에서 집결해서 올라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탁군에서부터 지금 요하까지는 그 한 1000km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다가 다 지쳐가지고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뭘로 보더라도 고대 고구려의 강역이나 지금도 북경 북쪽에 순위구라는 곳에 가보면 고려진, 고려영 이런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막 떠들면은 그 중국에서 이름 바꿔버릴까봐 저희가 조용히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 고려가 고구려니까 그런 이름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는 그 고구려가 한때 그 지역까지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장춘을 갔다가 발해관이라는 걸 예. 갔어요. 그래서 나는 발해관이길래 이거 반가워서 들어갔더니 완전히 지도적 역사로 그냥 다 해놨던데 보니까. 다 자기네 거로 해놨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 한가람 이 멤버 중에 지금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제 근데 그분이 베트남에 사업하는 분인데, 이제 베트남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전문가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사람 강의 도중에 베트남은 한 번도 이 중국의 연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어 한 번도 못 썼지 않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교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영락이라는 연어를 다 쓰셨지 하니까 이 사람이 고구려가 우리 역사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고 고구려가 그럼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쏭달쏭합니다. 이러더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빨리 이거를 정비하지 않으면 진짜 다 무너지는 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중일 PD연합회 경주에서 회의 열렸을 때 초청받아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중국 PD들도 많이 왔으니까 중국의 사기를 비롯한 한서, 후한서 모든 기록들에 보면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전부 다 외국 열전에 넣어놨는데 당신네 조상들이 외국이라고 외국 열전에 써놨는데 지금 와서 당신네 거라 그러면 되느냐 라고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일본 PD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 남한 내의 식민사학자들이고 이 남한 식민사학자들하고 카르텔 쥐고 있는, 이게 저도 처음엔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깊고 광범위한 줄. 심지어 뭐 소위 짝퉁 좌파들이 그 카르텔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얘들이 카르텔이라고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차차차 알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잘 이렇게 노력하시면은, 이게 단자 같은 분 한 분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계속 어쨌든 내려오듯이 조금만 확장, 이거는 저쪽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만 알려지기만 하면은 저는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임나 일본부가 고대 그 남한에
없다는 거죠. 없었다. 아니, 근데 북한 학자 주장은 분국절은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지금의 나라 약간 북동 쪽에 오카야마 강산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고대 큐비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다는 거고, 그 주변에 일본 서기에 임나하고 각축전을 벌이는 신라, 백제, 고구려를 다 거기 있었다는 게예요. 근데 저기 실제 답사 한번 가보니까 진짜 거기에 가야 백제 유적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남한 학자들 입장은 남한 학자들 입장은 일본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총론에서는 임나일본부라는 식민통치기관은 없었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가야는 임나가 아니라 이러면 정리되는데 근데 가야는 임나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조선총독부 같은 식민통치기관은 아니고 외교기관이었다, 교육기관이었다 이런 식의 말장난하는데, 아니 서기 4세기 후반에 저 나라에 있는 야마토는 자기네 고1 때도 다 통일을 못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외교기관이라는 거는 왜 사신이 잠시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교기관이라는 거는 상주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고, 또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 고대 야마도회가 가야를 지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고대 외인들이 가야 지역에 와서 단기적인 군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니 군사활동 중국군 100명이고 10명이고 중국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여기 올 수 있고, 일본에 북한에 지금 자위대가 뭐 100명이고 몇 명이고 단기간이고 장기간이고 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고대의 군사활동을 외국 군대가 가서 하는 거 식민지회는 못하는 게 그거는 그 식민지라고 앞에다가 써놓고 뒤에다가 그러나 정복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제 첩보활동으로 하면 얘기가 되게 이렇게 몰래 안 들었나. 나도 못 들었어. 몰래 와서 사진 강주에 왔다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야는 임나였다. 항상 이 결론 가지고 하면서 이 가야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만주철도에 그 슈다소키치 진전 좌우길이라는 슈다소키치는 김해 일대로 임나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선 총독부의 이만희시루가 경상북도 고령까지 그걸 확대를 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사 편수의 간사이자 경성제대 교수였던 이제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일본으로 쫓겨가가지고 뭐가 되냐면 학수본 대학 교수가 돼요. 학수본 대학이 시오노 나나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는 대일본 제국 이야기 같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1949년에 임나흥망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충청도 전라도까지 지배했다. 그걸 갖다 엊그제 문재인 양반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뭘 한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위 임나칠국이 있는데 얼마나 이 학설들이 웃기냐면, 그러니까 위치 비정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어디가 어디다.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한 놈이 누구냐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고, 이놈은 누구냐면 명성황후 시위하는데 가담한 일본 깡패예요. 이놈이 최초로 이제 위치 비정한 걸 갖다 시야마스 야스카즈가 갖다가 하는데, 하나만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에 일본 서기에 탁순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탁순. 이걸 갖다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어디로 비견했냐면 대구라는 거예요. 논리가 뭐냐면 대구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무슨 벌이에요? 달구벌의 달자하고 탁자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논리 다예요. 그러니까 김석형이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이들은 4, 5세기에 야마도 외의 군대가 한반도 남부를 마음대로 휘저었다고 생각하고, 고대 지명 중에 비슷한 글자 하나만 있지만 갖다가 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남한 학자들 다 그거에 그 시에마스 구설 따라가지고 뭐 탁순을 김현구는 대구라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또 김태식 같은 경우는 자기를 조금 튀고 싶으니까 그건 대구가 아니라 창원입니다. 아무나 갖다 찍으면 돼.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지. 근데 아까 고려 강양 말씀하실 때요. 그러면 서희의 그 단판에서 우리가
그 거란으로부터 이제 원래 우리 땅인데 하여튼 확실하게 외교적으로도 우리 땅으로 붙인 그 서해단판 강동육지는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10몇 년 전에 내몽골 파림작이라는 데를 답사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전거 개조한 택시 있잖아요. 그걸 탔더니 기사가 여기에 고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고려성 있냐니까 있다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가볼 수 있냐 하니까 가볼 수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엄청나게 큰 토성이 있어요. 앞으로 한번 그 좀 돈 아끼셔 갖고 해외답사 한번 가보시면은 저희가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토성이 있는데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요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가 고대 한나라 한나라 요동군 후한평자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썼더니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같이 가서 한번 촬영하자 그래서 같이 가서 그때 파림자기 박물관 그 이제 이 관장을 만나서 그 얘기했더니 거기까지 이제 이 동북공정 오다가 안 내려온 게 이 양반이 내가 이제 딴 얘기 하다가 물어봤더니 그 낙랑군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저기 고려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고려성 거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가 지금 그 바로 요나라 수도 상정성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 그 서희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엄마 니네 수도도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거기에 우리 성도 있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돌려받았다는 강동육도가 압록강 안쪽이 아니고 다 저 북쪽이에요. 압록강 안쪽이면 싸움이 안 돼. 뭐 거기에서 압록강 이쪽을 갖다 그거 하려고 싸울 리가 없는 게 다 저쪽인데 중국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당시는 제가 답사 갔을 때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고려성 어딨냐 물어보면 다 대답했어요. 그러고 있다 우리가 몇 년 있다가 다시 거기 답사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에 여러 사람들 한 이 정도 있는데 고려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고려성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고려성 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스템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그렇죠. 다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다시 가봤더니 거기를 갔다 이제 다 바꿔놨어요. 자기네 쪽으로 표지판 다 다시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중국은 그 대국이 그 먹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 내부의 이 간첩들 득실득실해가지고 제가 한번 제가 한번 그래서 경찰대 강연할 때 경찰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뭐 지금 검찰 요거도 먹으니까 경찰총장들 상대 강연하면서 당신들 뭐 저쪽 검찰 요거도 먹으니까 수사권 달라 뭐 그거 가지고는 별로 안 통한다. 당신네 수사권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럼 우리나라는 북한에 돈 10,000원 받으면은 온 집안이 작살나는데 중국 돈, 일본 돈, 미국 돈 받고 하는 이거는 처벌할 법규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당신들도 지금 법규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것까지는 어차피 뭐 입법에서 할 일인데 당신네들이 실태조사라도 하라고 지금 중국 돈 받고 일본 돈 받고 간첩질 하는 놈 역사 간첩 팔아먹는 놈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 실태조사라 내사라도 하고 있으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학문적 교류에서 파운데이션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주고받고 하는 거는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통이 있는 거죠, 계통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내몽골에 가보면 석정도 돌로 쌓은 성들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쌓았다라고 하는 건데, 고조선 성들인데, 그 계통이 전부 다 이쪽으로 연결돼요. 그게 중국 쪽은 다 벽돌성이잖아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번 동북아재단이 이제 하도 요거도 먹으니까 저희 보고 강단사학자들하고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성 저희는 여러 번 가본 거예요. 얘들은 처음 와보는 데인데 보자마자 이거 고구려 거 아니래, 고조성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보고 놀란 게 얘네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 축소하고 부인할까 이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자동으로 우리 같으면 우리 지금 이 삼국성하고 똑같이 생긴 형태의 성이 여기도 있네.
최소한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 고조선께. 그럼 당신은 그럼 이게 어디 거냐라고 하니까 아, 고조선과 이 고구려하고 똑같지 않나고 하니까 고조선과 고구려는 2000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 2000년의 공백 기간을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게. 그 내가 참 희한한 놈들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놈은 아 이거는 그 산 위에 쌌는데 그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한 명은 당신 눈엔 이게 성이 아닌 그 집이냐고 너 이 성이 아니라는 근거대라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아 이따 그 저녁 때 세미나 때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 부정할까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가면서 처음에 안 간다 그러다가 가자 그럴 때 동북아재단에 제가 제의를 했어요. 뭐냐면 아 좋다 그럼 밤중에 제대로 술 먹어야 술맛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세미나 하자 밤중에 우리가 한 명 나오고 저쪽 한 명 나오고 좋다 그래서 제가 첫날 이제 낙랑군 위치 가지고 하고 위치가 이제 우린 저쪽이라는 거 하고 저쪽 강단에서 이제 평양이라고 했는데 그 사회를 갔다 그때 허성관 장관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 두 번 발표 들어보니까 이덕일 소장 발표 들으면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동북공정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당신은 왜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 하나도 인용 안 하고 어디서 불리한 것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잠시 동안 딱 침묵 흐르더니 말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그게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침마크가 없는 거지. 그러다 이제는 어쨌든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앙 언론들은 카르텔에 너무 취약해요. 오히려 이제 지방이나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쪽들이 이제 역사 이쪽에 좀 뭐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알기만 하면은 알기만 하니 동북아재단에 또 고위직으로 있던 양반 중에 저희 쪽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원래 이제 다른 기술고시 해가지고 과학기술부하고 문교부가 한번 통합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갔다가 다시 분리가 될 때 교육부 선택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당시 그 사무총장하고 얘기하는데 이쪽 뭐 역사 하면서 아니 그 지금 낙랑군이 저쪽 있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이놈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래서 자기가 진짜 살아있는 매국노를 눈앞에 봤던 게 이놈이 그걸 갖다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고 뭐 있어 왜 그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길 걸을 때 이렇게 깊으리라고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러더니 나중엔 논리가 뭐냐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그래야 한중 관계가 좋아진다. 나중에 이 논리 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매국 그 땅이라고 그래야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다니. 자 그러면 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들어도